방역 모범국으로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인데 여기도 지금 확진자가 폭증이 돼 있어서 여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700명 넘었고요. 누적 확진자 4,000명인데 전체 확진자의 60%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는 고강도 이동 제한령으로 확산 방지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싱가포르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결할 분은 저희 연합뉴스TV에서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장현진 전 PD인데요.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저희가 내용을 전해 듣게 되네요. 장 PD님 연결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지금 싱가포르 상황 저희가 이제 전해 듣기 위해서 부탁을 좀 드렸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학교와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등교 정책도 결국에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싱가포르 정부는 봄방학이 끝나는 지난달 23일에 초중고교와 유치원을 예정대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 계약한 지 2주 만에 정부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부가 서킷 브레이커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된 방침 안에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이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마트나 의료시설 등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업장이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됩니다. 식당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유명 관광지나 대형 쇼핑몰도 영업을 하지 않고요. 동네에 작게 마련된 놀이터까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을 만한 곳은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장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불편합니까? 사실 불편한 것보다 지금 그 서킷 브레이커가 발효된 지 11일째인데 오히려 발효가 된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와 또 이게 5월 4일까지 한 달 기간 예정으로 발효가 된 건데요. 언제까지도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가장 힘든 점이죠. 그러면 이게 아예 집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야외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걸 그러면 전혀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겠네요. 네, 밖에 나가는 경우는요. 재택근무에서 제외된 필수업종 종사자들 나갈 수 있고요. 일반 시민들은 장 보러 가는 거,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경우와 산책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런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니 좀 불안하다라는 심정을 좀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생필품이나 어떤 식료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싱가포르이 모든 생필품은 물론이고 신선식품까지 거의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히 있는데요. 실제로 2월 초부터 3월까지 몇 차례 사재기 현상이 많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는 상황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2, 3일 안에 물품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대체로 원하는 물품은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마스크 문제도 궁금한데요. 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수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마스크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 같은 그 마스크는 아닌데요. 면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가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사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발열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난주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표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으로 바꿨는데요. 그 방침을 바꾸고 나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 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난 화요일부터는 집 밖을 나갈 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그런 또 새로운 방침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나갔다가 적발되면은 300 싱가포르 달러 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예. 저 같은 외국인은 뭐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위반하면 26만 원이고 네. 외국인은 비자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인도 같은 데를 연결을 해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매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케이스가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뭐 태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처벌하는 수위 중에 저희한테 전달해준 이런 수위 말고도 혹시나 뭐 격리를 어긴다든지 이런 방침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처를 당국에서 알려준 게 있습니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뭐 아직까지 뭐 더 많은 더 강력한 조치가 실행됐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지만 예. 이 아까 말씀드린 26만 원 정도의 벌금은 첫 번째 적발됐을 때고요. 뭐 두세 번 어기거나 뭐 그 죄질에 따라서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0만 원의 벌금이나 예.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좀 짚어드린 내용인데 지금 싱가포르 전체 확진자의 60%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 확산세를 막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산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격리 그리고 검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싱가포르의 이주 노동자가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가운데 확진된 노동자가 2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5천 명 정도 더 검사를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해서 이런 대규모 감염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지역 감염과 이주 노동자 기숙사 감염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주 노동자 기숙사 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현재 43개 기숙사가 있는데 그중에 19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9개는 격리 지역으로 아예 지정을 했고 그 이외 나머지 기숙사에 대해서도 의료진을 파견하고 뭐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교민분들 대상으로 많이 연결을 했는데 장 P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가신 지 이렇게 장기간은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3개월 됐습니다. 예, 3개월 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으셨다든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례들이 혹시 전해지는 건 있습니까? 네, 한 분이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요?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이상의 더 나쁜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현지 보도 많이 접하실 텐데 혹시 그 한국에 대한 보도 같은 거는 현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초기에 우한 중국 이후에 한국에서 많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는 한국 관련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요. 예. 예, 요즘은 뭐 싱가포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예. 해외 기사는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3개월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시자마자 또 이런 상황을 좀 맞닥뜨리게 되셔서 여러모로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 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무쪼록 싱가포르 사례는 저희가 장 PD를 통해서 많이 좀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도가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전염병을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시켰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를 제소하고 2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경 5천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빙과일보가 6일 보도했습니다.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저는 당연히 중국의 책임을 물리려는 국제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국가 차원의 움직임은 사태가 진정되면서 명분을 쌓으며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분노한 인도가 국제소송전에 먼저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식적인 감염자 숫자가 아주 많지도 않은 4,288명에 불과해 의외라는 반응이 있는데 이제 소송전은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4천여 명 감염으로 이렇게 분노가 폭발했는데 수십만 명이 감염된 미국, 유럽 등지는 어떻겠습니까?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민간에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보며 소위 국가 차원의 소송전에서도 중국에 선빵을 날릴 줄 알았는데 인도가 중국의 첫 번째 국제소송을 벌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가 각국으로 퍼져 수습 기밀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이미 국제법률가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장을 통해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린 감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의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 특히 인도에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며 명령하기를 간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중국 정부가 초기 때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고 진상을 은폐하면서 리원양 등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 봉쇄했으며 감염자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가르왈라 회장은 이로 인한 인도 경제가 받은 충격이 상품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활동 중단의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등 엄청난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극대의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죠. 인도가 제대로 원인과 결과 그 인과관계를 짚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미국 버카 법무법인은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중국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3월 18일에는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사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된 첫 손해배상 규모도 20조 달러였습니다. 중국이 초기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정황은 의사 리원양 등 초기 사실을 알린 의사들을 심지어 잡아 가두기까지 하며 묵살한 사실과 수많은 내부 폭로자들을 차단하고 중국 내에서 자취를 감추게 한 사실에서 이미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초기 사실을 은폐하지만 않았어도 사태는 지금처럼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인도가 가장 먼저 대중국 손해배상 국제소송전에 등장한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산업인 섬유 의료산업에 면화를 공급하는 역할을 인도가 담당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9년 인도의 섬유산업 규모는 무려 2,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영국과 비슷한 규모의 인도의 GDP가 2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섬유산업이 인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0%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듯 인도는 섬유산업이 국가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인데 중국이 퍼뜨린 질병으로 인해 전세계 소비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으니 인도가 받은 피해는 어떻겠습니까? 인도는 세계 최대 면화 생산 국가인데 지금 전 세계는 면으로 된 의류 생산은 줄어들고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방호복 생산만 늘어날 판입니다. 갭, 유니클로, 자라 같은 패션 브랜드들도 소비 산업이 침체하자 패션 브랜드에서 방호복 브랜드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방호복 같은 화학섬유 원단과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고스란히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인도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인도에 진출한 한국 의류 제조기업인 영업무역 같은 회사의 최근 주가만 봐도 인도가 왜 중국에 대해 이토록 분노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것은 과연 인도가 다른 나라와 공조하지 않고 단독으로 중국에 대한 국제 손해배상 소송전에 뛰어들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국이자 섬유산업 중심 국가인 인도, 그리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패션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미국이 그토록 완성하고자 했던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완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선빵을 날린 인도가 받게 될 대가는 무엇일까요? 물론 소송으로 중국의 해외 자산, 특히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에 압류를 걸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큰 것은 이 사태가 종식된 이후
탈중국으로 제조업 공급 체인이 이동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국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당연히 미국의 큰 그림 설계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조업의 포스트 중국, 탈중국의 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구독료 및 회원가입 광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정책 변화로 진자유TV 채널도 광고 수입에만 의존해 운영할 수는 없게 됐는데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자유TV가 소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